강다윗이 법복을 벗게 된 결정적 사건인 12호 사과박스 사건은 그가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던 불과 1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대법관 추천권을 쥔 변협회장 오규장은 자신들의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은 강다윗을 눈엣가시로 여겼습니다. 그는 강다윗을 제거하고 자신의 충복인 신중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그 자리에 앉히기로 결심합니다. 오 기장은 신중석과 모의하여 치밀한 작전을 세웁니다. 먼저 신중석은 강다윗의 사무실 윤이나 실무관을 돈과 승진으로 포섭합니다. 이 여직원은 법원 내부의 기밀 정보를 빼돌리고 법원 노조를 선동해 강다윗을 노조 추천, 대법관 후보로 만듭니다. 가장 청렴한 판사라는 프레임을 씌워 나중에 떨어뜨릴 때의 충격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죠. 오 기장은 강다윗이 어린 시절 가난했다는 점과 출세 이후 고향 친구들과 연락을 끊고 지냈다는 약점을 파고듭니다. 상습 사기꾼 유재범을 고용해 강다윗의 초등학교 절친 김주섭 역할을 맡긴 것입니다. 더구나 유재범은 아버지 유백만의 재판을 강다윗이 조작하여 아버지를 자살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연극을 위해선 진짜 김주섭의 처리가 필요했습니다. 오 규장은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을 지은 진짜 김주섭을 찾아가 거액을 건네며 제안합니다. 강다윗이 찾으면 넌 10년 전에 죽은 사람이어야 한다. 김주섭은 돈 앞에 우정을 팔았고 고향 동창들에게도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강다윗이 확인을 위해 고향에 전화를 걸었을 때 주섭이 죽은 지 10년도 넘었다는 동창들의 말은 모두 오 규장이 뿌린 돈의 결과였습니다. 유재범은 김주섭인 척하며 강다윗에게 접근해 과거의 추억을 팔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 유재범은 강다윗에게 사과박스를 선물이라며 건넸고 결국 트렁크에서 발견된 12억 원. 강다윗은 뇌물수수 판사라는 낙인이 찍혀 한순간에 법복을 벗게 됩니다. 오해 파트너스 고문이며 변협회장인 오 규장은 향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대권 도전을 위해 사설 조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석을 대법관으로 만들었죠. 오 규장은 대법관 신중석과 공모해 강다윗을 비리판사로 만들어 나락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강다윗의 변호사 등록 자체도 막을 수 있었죠. 하지만 강다윗을 완전히 내침으로 해서 시끄러워지는 것보다는 내치는 대신 딸 오정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를 오엠 파트너스 내 프로보노 팀의 팀장으로 앉힙니다. 이는 강다윗을 살려준 것이 아니라 잠재적 위험 요소인 그를 자신의 통제 범위 안에 가두고 감시하려 했던 고도의 관리술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프로보노 팀은 수익은커녕 공익소송으로 오엠 파트너스의 리소스만 낭비하게 됩니다. 오 규장은 더 이상 영리 가치가 없는 부서는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경영상 이유를 들어 프로보노 팀 해체를 전격 발표합니다. 강다윗 또한 곁에 두고 관리하는 동안 본인이 비리판사가 아니라고 어필할 수 있는 시간도 흘러 퇴색되었으니 이제 돈 안 되는 조직과 함께 자연스럽게 정리하려 한 것입니다. 강다윗은 자기를 키워준 은사 같은 신중석의 곤에 빠져 사과 상자를 받았다고 고발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오규장 회장은 강다윗을 완전히 제거하려 합니다. 왜일까요? 비리 판사를 가만두지 않고 끝까지 정의를 실현하는 청렴하고 울고든 변협회장이라는 타이틀을 제대로 확보하여 대권에 쉽게 도전하기 위해서겠죠. 오 규장은 강다윗을 완전히 매장하기 위해 치밀한 포석을 둡니다. 바로 가짜 김주석 사기꾼 유재범을 내세워 강다윗을 고소하게 만든 것이죠. 유재범은 공익신고자를 자처하며 주장합니다. 10년 전 강다윗 판사가 실적을 위해 우리 아버지 사건을 조작했고 결국 아버지는 감옥에서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오 규장은 이 사건을 이용해 강다윗을 피고인석에 앉힙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프로보노 팀에게 공익신고인 만큼 프로보노 팀에서 원고인 유재범을 도와 진실을 밝히라며 압박을 넣습니다. 강다윗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고 그가 몸담은 프로보노 팀의 손으로 그를 처단하게 만들려는 잔인한 계획이었죠. 유재범의 고소로 피고로서 법정에선 강다윗, 그는 오엠 파트너스, 오규석 변협 회장이 만든 판 위에서 홀로 싸우며 결백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때 아버지 오 규장의 방식에 회의를 느낀 오정인 변호사가 대표직과 아버지를 등지고 강다윗의 변호인으로 합류합니다. 한편 오엠 파트너스 내부의 이상 기류를 감지한 유난히 변호사는 청소부로 변장해 오 규장 회장실 근처 화장실에 잠입합니다. 그곳에서 오 규장과 황준호의 밀담을 엿듣게 됩니다.
유난히는 즉시 박기쁨, 장영실과 비밀회의를 열고 최근 황준우가 오규장 사무실을 들락거리는 점과 고하기 힘든 법원 내부 자료를 프로보노 팀과 공유하지 않고 법정에서 단독으로 제출한 점 등 수상한 행적을 공유하며 그가 오규장의 끄나풀임을 확신합니다. 박기쁨은 팀을 대표해 강다윗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강다윗은 법정으로 가기 전 황준우만 제외한 채 박기쁨, 장영실, 유난히를 비밀리에 만납니다. 황준우는 이미 오규장의 사냥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역이용해 황준우를 통해 오규장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야 합니다. 강다윗은 팀원들에게 법정에서 자신을 더욱 매섭게 공격하는 연기를 지시하며 오규장을 안심시킬 판을 짭니다. 법정에서 박기쁨과 팀원들은 강다윗의 요청대로 그를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강다윗은 팀원들의 공격에 고통받는 팀장이며 피고인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황준호는 오규장에게 인정받기 위해 대법관 신중석으로부터 현재 OM파트너스 배용훈 대표를 통해 자신에게 전해진 강다윗에 대한 조작 자료를 휘두르며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합니다. 다음 공판기일이 정해진 후 프로보노팀의 박기쁨, 장영실, 유난히 변호사는 비밀리에 강다윗의 고향 웅천으로 향합니다. 배신자 황준우에게는 강다윗의 과거 허물을 찾으러 간다고 속이고 실제로는 진짜 김주섭의 흔적을 쫓습니다. 그들은 오기장의 압박으로 죽은 사람처럼 숨어 지내던 진짜 김주섭을 찾아냅니다. 웅천에서 조금 떨어진 인적이 드문 외딴 곳에 위치한 과수원에서 만난 진짜 김주섭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박기쁨은 어린 시절 강다윗이 김주섭에게 썼던 진심 어린 편지들을 보여주며 설득합니다. 다윗 씨는 피고인이 되어서도 당신의 이름을 지켰어요. 이제 당신이 다윗 씨의 결백을 증명해 줄 차례입니다. 박기쁨의 진심 어린 설득 끝에 그는 법정에서 사실대로 증언하기로 약속합니다. 오규장의 첩자 황준우는 강다윗과 오정인이 설계한 거짓 정보, 김주섭을 찾지 못했고 팀은 와해 직전이라는 정보를 보고합니다. 오규장은 자신의 시나리오대로 강다윗이 법정에서 굴복하고 프로보노 팀이 해체될 것이라 확신하며 축제 기분으로 최종 공판에 출석합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황준우는 팀원들에게도 숨겼던 조작된 판결 거래 장부를 전격 공개합니다. 박기쁨, 장영실, 유난히는 현장에서 이 자료를 처음 본 것처럼 경악하며 강다윗을 매섭게 추궁합니다. 강다윗은 당황한 척 연기하며 팀원들과 찰나의 눈빛을 나눕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황준우는 1년 전 그날 밤 술에 취한 강다윗이 유재범과 함께 웃으며 차 트렁크에 사과 박스를 싣는 동영상을 재생합니다. 기억도 못할 만큼 취해서 뇌물을 씻고 있군요. 저 박스에 든 게 진짜 사과입니까? 12억입니까? 승리를 확신한 오규장과 신종석은 법정에서 이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격이 시작됩니다. 영상 속에서 저는 인사불성임에도 유재범 씨와 함께 한 손으로 박스를 가볍게 들어 올립니다. 그것은 10kg 내외의 진짜 사과 박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날 발견된 현금 박스는 26.4kg이었습니다. 성인 남성 둘이서 조직적으로 옮겨야 할 무게를 술과 약에 취한 제가 웃으며 실었다는 거 물리적인 모순이며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강다윗은 유재범과 함께 박스를 바꿔치기했던 실행범 대리기사를 증인으로 세웁니다. OM 파트너스의 협박을 받던 그는 프로보노 팀의 설득과 신변보호 약속에 결국 입을 엽니다. 돈을 500만 원이나 준다는 제안에 그날은 다른 대리를 안 띄고 계속 대기했었습니다. 저기 있는 유재범 사장님이 약물을 술에 섞는 걸 봤습니다. 사과 상자를 유재범 사장님과 저기 피고인과 같이 트렁크에 싣는 걸 제가 직접 동영상으로 촬영해 주었습니다. 대리기사는 이어지는 범행 동선을 폭로하며 법정을 정적에 빠뜨립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유재범 사장님 차 트렁크에 있는 현금이 든 다른 사과 상자와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재범 사장님을 조수석에 태우고 강다윗 씨 집까지 태워드린 뒤 각자 헤어졌습니다. 이어 오정희는 전직 여직원이 보험용으로 녹음한 신중석 대법관의 음성을 공개합니다. 대리기사 입단속 잘해. 그놈이 박스 바꿔치기 한 거. 발설하면 우리 다 끝이야. 배용을 시켜서 황준우에게 자료 넘기고 법정에서 기습적으로 터뜨려. 이로써 황준우가 제출한 자료는 조작임이, 대리기사의 증언은 진실임이 입증됩니다.
법정 뒷문이 열리고 진짜 김주섭이 등장하자 오규장은 사색이 됩니다. 김주섭은 오규장에게 거액을 받고 죽은 사람으로 위장했던 사실과 그 배우를 풍부합니다. 변협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법조계를 사유화하려던 오규장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자 법정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프로보노 팀의 정의감을 이용하려던 오규장은 오히려 본인이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추락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강다윗은 피고 인석에서 일어나 일갈합니다. 회장님, 당신이 이용한 건 공익이 아니라 우리 팀원들의 정의감이었습니다. 그 죄는 결코 씻을 수 없습니다. 오규장과 신중석, 배용우는 법의 심판을 받고 황준우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승리는 하였지만 아버지를 내친 오정인의 마음은 편치는 않습니다. 이를 알고 강다윗이 오정인의 어깨를 살포시 감싸 명예를 회복한 강다윗에게 판사복직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는 박기쁨과 오정인이 있는 프로보노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1년 뒤 웅천의 과수원에서 강다윗과 김주섭이 나란히 앉아 사과를 깎으며 진짜 웃음을 되찾은 장면이 보입니다. 사과는 역시 먹는 게 최고지, 돈을 담는 게 아니라 팀장님, 서울역 노숙인 소송 건으로 출발해야 해요. 박기쁨의 활기찬 목소리에 강다윗이 투덜대면서도 밝게 웃으며 일어섭니다. 프로보노 퍼블리코, 공익을 위하여. 강다윗과 박기쁨, 오정인이 법원 계단을 함께 오르는 당당한 공익 변호사들의 뒷모습을 비추며 드라마는 감동적인 막을 내립니다. 이상 드라마 집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작품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